네. 잠이 덜 깬 상태로 시작해도 괜찮으니까 하루 5분 네. 혹은 하루 10분만 뭔가 공을 들이면 MKYU에서 되게 많은 비즈니스 과정들이 소개가 됐고, 그런 강의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써먹지? 스킬은 배웠는데 그 스킬을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는 분들도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번 들으시면 세상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돈 있잖아요. 젊은 돈 있잖아요. 안 벌어본 돈. 네.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 스몰 비즈니스의 첫걸음, 자신감을 갖고 어떻게 떼야 될지에 대해서 그 기본부터 좀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록담이십니다. 네. 자, 먼저 그래도 좀 자세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록담이라고 하고요. 노땅이 아닙니다. 록담이고요. 원래 본명은 백영선이고 한 20년 전부터 록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캐를 제가 이제 그 이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제가 오래전부터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 해왔기 때문에 지금 퇴사를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더욱이나 내년이 스몰 비즈니스 원년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스몰 비즈니스로 가기 위해서 작은 워밍업을 할 수 있고 준비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수.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지금 왜 우리 녹담님의 도움을 받는 회사가 저희 회사 말고도 무지 많죠. 네, 지금 매일 다른 회사로 저는 지금 출근을 하고 있고요. 네. 새로운 일의 형태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성수동으로 출근을 하고 화요일은 명동으로 출근을 하고 수요일은 제 발길 닿는 데로 출근을 하고 목요일은 이렇게 연남동으로 오고요. 금요일은 제가 얼마 전까지 제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녹담님 원래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공대를 졸업을 했고요. 제가 음악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이게 사이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본업은 공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선배가 이끄는 대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는데 학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본업인 학업을 보지 못한 채 동아리 활동에만 매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드가 메인이 된 거죠. 음악을 했다기보다는 음악 동아리에 들었는데 메인이 노래와 악기였는데 두 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기획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계속 사이드로 밀려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졸업과 동시에 저는 학업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동아리의 연장선상으로 페스티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축제에서.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 사이드가 저의 길을 열어줬던 거였었죠. 인생을 어떻게 메인이 아니고 사이드로 풀어가요? 메인은 있는데 메인이 더 확장되는 과정에도 있지만 어쩌다가 새로운 길이 또 그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어찌 보면 인생의 뭔가 막연한 길에 이르렀을 때 그 길만 볼 게 아니라 살펴보면 다른 길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어려움을 겪다가 돌파구를 잘 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스몰 비즈니스의 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MKY 학생들에게는 내년엔 다 누구나 다 스몰 비즈니스 하나씩 시작하자. 이렇게 원년회로 봤는데 그거 맞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정확한 방향인 것 같고요. 이제까지 코로나가 이제 예상치 못하게 들어왔고 올 시대 침범해 왔고 빨리 끝날 것만 같았는데 이게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의 큰 흐름들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답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고요. 그래서 대로가 막히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각자 살 길을 위해서 골목길들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골목길이 바로 스몰 비즈니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큰 흐름이 아니라 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큰 공간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공간 적당한 거리 그리고 뭐 이런 안전한 공간 이런 니즈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스몰 비즈니스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또 사람들 역시도 직장에 매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해보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또 이거는 천만다행히 수많은 플랫폼들이 이거를 또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세상에서 가능한 게 많아요. 그렇죠. 뭐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맞아요. 뭐 수많은 이제 뭐 인스타그램, 맞아요. 블로그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자기 상품을 세일하고 자기 브랜드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 없다 보니까 기업들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개인들이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개인이 기업을 이긴다. 개인이 기업을 이기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많고, 맞아요. 네. 이제는 기업의 힘이, 큰 기업의 힘이 점점 줄어들고 스몰 비즈니스의 힘들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기업의 형태는 이제는 네. 우리 안으로 들어와가 이제까지 기업의 형태였잖아요. 그렇지. 우리 직원이 되라. 맞아. 너는 우리의 직원이 되라가 기업의 이제 형태였었고, 그리고 돈이 많은 기업들은 월급과 뭐 다양한 보너스를 주고 그런 직원을 불러왔는데, 그렇죠. 앞으로의 형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가 아니라 너와 함께 연결될 거야가 위성. 그렇죠.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시스템.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아마 그런 똘똘한 분들은요, 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앞으로는.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직원들도 그렇지만 어떤 비즈니스도 위성 비즈니스가 많이 생기겠네요. 큰 비즈니스 하나가 있다. 예를 들어 쿠팡이 있다. 그럼 쿠팡 옆에 수십만 개의 위성. 그렇죠. 뭐 스마트 스토어 옆에 수십만 개의 그렇죠. 위성. 그다음에 유튜브 옆에 또 위성. 뭐 이런 식으로 위성이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는 위성 도시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위성으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점들이 존재하고 아하. 큰 플랫폼들이 점을 그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대기업들은 네. 점과 점을 이어주는 선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대기업으로 그래요?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비용이 드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작은 개인들은 그들과 협업하고 또 네. 재밌는 건 그런 옛날에는 대기업에 속하면 온리 그 기업만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점으로 이어지면요. 네. 이 기업이랑도 일을 하고 개인은 다른 기업이랑도 일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힘이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스몰이 아니네, 나중에는 합쳐지면. 그래서 개인 간의 그죠? 연대가 확장이 되면 더 큰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또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수많은 이야기와 함께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스몰 비즈니스에 되게 뭐랄까 유능해질 수 있는 사람이 마우로 기엔이 얘기하더라고요. 여자다. 디지털 세계에서 스몰 비즈니스는 여자다. 그래서 여자가 10년 안에 남자의 부를 넘어서는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는데 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안 좋은가요? 남자는 안 선언이 그런가?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점과 점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의 힘과 연결의 경험들은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삶의 연대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반면에 여성분들이 옆을 보고 달려오거나 걸어왔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해야 될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시대는 스몰 비즈니스 시대로 가고 개인들이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넓어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또 그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요. 네네. 실례로 모든 유튜버들이 개인들이잖아요. 맞아요. 뭐 물론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블로거들이 또 개인들이고요. 개인이죠. 수많은 인스타그래머도 개인들이고 맞아요. 그리고 다양한 쇼호스트들이 옛날에는 기업 소속이지만 이제는 개인 개인이에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라이브 커머스가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로 내년에 최고 대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많은 사례가 또 있긴 하지만 그게 또 박상. 막상 또 하려면 그 문턱이 아니죠. 벽이죠, 벽. 네, 예, 그 예. 벽이 너무 높습니다. 오케이. 네. 당연한 것 같지만 그걸 넘어가려면 내가 가진 현실의 조건이 그걸 또 발목을 잡거나 그렇죠. 또 무겁거나 마음 역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오랜 시간 일을 떠나오신 분들은 감각적인 측면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100m 달리기나 아니면은 뭐 트랙을 달리는 본격적인 달리기를 하기 전에 그냥 달리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선수마저도 앞서서 워밍업이나 준비 운동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초보자들은 더 많은 준비 운동을 해야 부상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치지 않는 거죠. 비즈니스 고민하다가 다치는 분들 많습니다. 다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정말 큰 적자를 보거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경계나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쉽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면 너무 느닷없이 퇴사부터 해버려. 그런 워밍업 차원에서 내가 뭘 할지를 모르고 어떤 걸 하면 좋을까를 탐색하고 살피고 찾는
아주 연약한 준비 운동 단계가 사이드 프로젝트고요. 아주 연약한. 그렇죠. 예, 아주 연약한. 네, 그래서 네, 너무 좋아요. 심각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사이드 프로젝트는 실패해도 괜찮아가 슬로건이에요. 아, 오케이. 네. 뭐 어때? 아무런 네, 피해가 네, 없는데. 네,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개를 도전해보고 네. 그 중에서 잘 되는 녀석들 한두 개를 나만의 메인 사이드로 해보면서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맛보는 거죠. 바로 비즈니스로 뛰어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아주 천재급이에요. 그런 분들 말고 대개의 사람들은 오케이, 오케이. 계단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담을 넘기 맞아요. 위한 그 계단의 역할이 바로? 혹은 징검다리의 역할이 사이드 프로젝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이드 프로젝트. 직장 다니면은 회사 일이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집안일이 또 메인인데 네, 네. 먼저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의 틈을 만드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아, 틈을 만들어라. 틈을 만들어서 그 틈 사이에 네.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찾는 거예요. 예를 아. 들자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지? 음. 혹은 내가 잘하는 것들이 뭐가 있지? 오케이. 혹은 내 책꽂이를 봤더니 어떤 종류의 책들이 많지? 아니면은 관심사네. 내가 1년 동안 썼던 소비를 봤더니 뭐에 돈을 쓰고 있지? 그렇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혹은 내가 옛날에 일을 하거나 일을 했을 때 나는 어느 것에 인정을 받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살펴보면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거나 내가 뭔가 숙련된 것들이 그쵸.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프로젝트화 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러면 취미와 사이드 프로젝트는 뭐가 달라? 사이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목적과 시작과 끝이 존재해요. 근데 취미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취미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다가 아. 어떤 기간 안에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 봐야지 네. 라고 했을 때 그게 프로젝트화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아, 내가 성공했구나. 아, 내가 이번엔 실패했구나. 네. 하지만 실패해도 아무런 괜찮아. 네. 어.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긴장이 떨어져서 뭐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그러면 또 어때요? 다른 걸 또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의 장점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해봐야 또 스몰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계단 하나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자기 확신이 생기고 네. 이거다. 혼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최근에 여러 개를 지금 사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인터뷰 프로젝트라고 혼자 진행을 했던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또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혼자 할 거냐 같이 할 거냐 이런 것도 또 네. 구분이 또 됩니다. 같이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쉽게 말해 협업 툴. 협업 툴, 페이스북 그룹방이 가장 손쉽게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거 말고 이제 요즘 회사들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협업을 하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도 온라인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하나하나의 결과치를 쌓아 나가는 협업 툴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활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가 이제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신이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것, 아니면 누구로부터 인정받은 것, 저 책꽂이 보니까 내가 저런 데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무엇이건 내 취미건, 그동안 내가 뭐 손재주가 많다. 그래서 그거건 어쨌든 그것을 이제 취미로 뭐 언뜻언뜻 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거기에 목표라든지 그렇죠. 내가 완수하고 싶은 목표, 그래서 목표까지만 갔어. 그 목표 가면 거의 스몰 비즈니스의 기미가 좀 이렇게 당연하죠. 스멜이 막 네. 나지 않을까요? 거기- 돈의 스멜이? 네, 그게 나의 경험치도 쌓이고 네. 중요한 건 그걸 하나의 결과가 나오면 또 하나의 그 사이드 프로젝트의 중요한 점이 기록이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했다에 대한 기록이 누군가와 이어지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노력하는 자를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가만히 있으면 안 만나는데 내가 노력하다 보면 내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은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시너지를 또 만들더라고요. 캘리그라피를 배웠었어요. 아, 네. 근데 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네. 다이어리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캘리그라피를 배웠었고, 그리고 또 뭐 배웠었냐면 북바인딩을 배웠어요. 네, 이거 다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취미로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직접 내가 손으로 꼬매서 다 풀 붙여갖고 책을 만들어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책이.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또 캘리그라피 쓴 걸 갖고 김미경 폰트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내 폰트로 그 북바인딩에다가 네. 글을 써서 딱 한정판으로만 1000개만 만들어요. 그게 책을. 그러니까 취미가 아닌 거예요. 그게 프로젝트인 거예요. 목표가 있고 기간이 있고. 그러네, 취미야. 네. 취미인 듯 했는데 경계를 넘어서 그러니까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갔네? 네. 그게 내가 좀 익숙해지고 재밌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생각 안 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 어떠한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괄호를 친다라면 어떤 걸로 괄호를 쳐서 좀 더 잘 볼까? 이름을 딱 주는구나. 그 그렇죠. 일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야 돼. 사이드 프로젝트야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구나. 그렇죠. 그럼 확 달라지네. 네. 그럼 뭔가가 마음가짐도 달라지고요. 그렇지. 태도도 달라지고. 내가 디렉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신감이 생기는 게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사이드 프로젝트의 가장 큰 포인트는 내가 이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직장과 회사, 그러니까 직장과 집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봤을 때 네. 뭐 요즘 어른들이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주도권이 없잖아요. 대개 어른들은 회사의 리더들도 주도권이 없어요. 요즘은 없어요. 워낙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네네.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없어요. 상황에서 사이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거 좋다. 주도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비즈니스로 가는 첫 단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사이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내가 불편한 것들도 사이드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 네, 맞아요. 그리고 좀 더 비즈니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다 보면 이러한 필요를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한번 테스팅을 해볼까? 도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시간은 얼마나 써야 될까요?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아유, 그야말로 사이드잖아. 사이드 시간은 시간. 하루에 5분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은 그렇게 뭐 비즈니스는 뭐 기회가 되면 좀 더 확장될 수 있지만 요즘 약간 리추얼이나 네. 아니면 개인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카카오 100일 프로젝트나 프립의 30일 프로젝트 같이 이런 데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하루 5분 네. 혹은 하루 10분만 뭔가 공을 들이면 내 삶의 작은 성취를 경험하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좀 하루 5분 글쓰기라든지 아하. 하루 5분 명상하기라든지 네. 사실 이게 혼자 하면은 흐지부지 되는데 유야무야 되고 같이 목적을 가지고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와 또 함께 하다 보면 네. 작은 성취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의 그 성장 일기를 100일을 쓴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 높은 음식을 해먹는 자기만의 요리법을 지속적으로 뭐 유튜브에 올려 그렇죠.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뭔가 목적을 갖고 내가 이걸 뭘 해야지 하면 그때부터 그냥 밥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밥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돼요. 네, 되게 사소한 잘하신다. 것들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요. 그러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은 비즈니스화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그냥 내 삶의 자존감과 자긍심과 용기를 회복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제일 재밌는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가 이불 개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뭐요? 이불 개기. 이불을 겠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거예요. 이거 몇 분 걸립니까? 1분도 채 안 걸려요. 근데 여기에 수십 명이 함께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자주 보시면 이불 개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육군 대장님이 한 명연설의 핵심이 이불 개기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개길래? 아니요. 제 얘기는 그 훈련 코스가 한국의 해병 특수 부대에 입대를 해서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게 되는 건데 네. 그런 가장 높은 단계의 훈련 코스가 있는데 대개가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탈락을 하는데 그 탈락한 첫날 병사들에게 니네가 여기서 합격하고 싶으면 이불을 개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라고 했더니 니네가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바다에 빠지고 강물을 누비는데 니네 몸은 혹사당하고 마음은 정말 다운될 거야. 그런데 너가 그런 상황에서 밤에 너의 공간으로 돌아왔을 때 너의 공간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 느낌을 보면 너는 회복이 될 거야. 그 회복이 다음날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 그 이불개기 하나가 얼마나 큰 또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불개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불 한번 안 계시는 분도 많지만 정말 이불 안 개는 사람 많아. 그냥 빠져나오고 그냥 들어가고. 네. 근데 이불 개고 나가잖아요. 근데 밤에 들어와 보시면
특히나 자취하는 분들은 누군가가 우리 집에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깨끗하게. 이거 누가 치웠지? 근데 내가. 그렇죠.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울까. 네. 야. 그러니까 그 작은 것들이 사이드고요. 이게 그냥 혼자 하면은 그냥 별로 그렇게 특징은 아닌데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되고 그걸 기록하게 되면 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달라진 내가 또 경험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만난 애들이랑 또 다른 것들을 해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스로 배워나가는 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냈다. 끝까지 그렇죠. 해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믿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없으면 사업 못 하거든요. 맞아요. 세상에 사업하다 보면 너무 큰일이 많아서 오로지 믿을 게 나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럼 나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연대 속에서 이것이 제품이 되어졌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 공감하고 사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맞아요. 내 물건 사줄 사람 50명만 있으면 사업이 시작되는 거니까 10명만 맞습니다. 있어도 이걸 여기서 배우겠네요. 사이드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비즈니스를 바로 시작하기에는 배울 게 그래. 너무 많은데 이런 사이드가 되게 작은 세포와 근육들을 키워주는데 그렇지. 되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고. 완전 이해 갔어. 네. 완전. 어떤 분들은 요리를 오.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어떤 남자친구가 어. 자취방에서 그래서 매주 토요일 아침에 5명씩을 초대하는 브런치 파티를 남자애가. 하면은 그냥 파티인데 이거를 내가 6개월 동안 매주 해야지 라는 걸로 하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엄청 느는 거야. 자기는 매주 좋은 재료로 물론 유료로 했죠. 2만 원씩 받아서 2만 원씩 받고 한 거예요? 당연하죠. 오, 그래도 먹으러 오지. 당연하죠. 근데 왜냐면 이 친구가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 한 요리가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라가니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 친구는 되게 새로운 자존감과 자긍심을 회복을 해서 그 노하우로 그런 일을 하는 또 회사로 또 이직을 했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러니까 사이드가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를 해주고 그렇지.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나 이런 것도 해주고요. 무엇보다도 용기를 주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내 삶의 주도권을 잠시라도 가지면서 나의 약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감각들을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이 스몰 비즈니스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다리이자 계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집에서 요리를 되게 잘하는 엄마가 있다면 토요일마다 2명, 3명 이렇게 네. 모셔서 밥 먹고 네. 이야기하고 거기서 같이 책도 낭독한다든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잘 짠 콘텐츠가 다음에 나오기 시작해요. 계속 디벨롭하면 되잖아. 매주 조금씩 달라지다 보면 1년 후에 가면 이 사이드 프로젝트는 당연히 스몰 비즈니스 문턱을 어느새 넘어 있겠네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사업화된 게 있잖아요. 어. 남의 집 프로젝트라고. 남의 집 프로젝트 나 그거 남의 집 들었어요. 프로젝트가 그렇게 우리 거실 연남동의 옛날 가옥에서 살던 남자 2명이 그들이 생각해도 우리 거실이 이뻐. 그래서 우리 이 거실에 누군가를 초대해 볼까? 라고 시작된 게 남의 집 프로젝트고 그게 지금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엄청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예.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들이 대학생 시절에 학업이 본분인데 다른 거를 하다가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대개의 뭔가 회사의 대표들은 네. 모험가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모험가는 극히 일부고요. 모험가는 극히 일부고 대개가 안전지향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해본 거 발로 그렇죠. 좀 디디고 자기 일이 있는데 그거를 완전 접고 새로운 거에 확 시도하는 모험가가 아니라 절대 그렇게 안 조금씩.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책임져야 될 그럼.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면 도전이라는 게 네. 쉽지 않죠. 그 도전은 이렇게 내 거를 포기하지 않고 네. 나의 작은 쪽 시간.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떤 분들은 딴짓 프로젝트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딴짓을 해보다가 생각들이 또 다른 공간을 넘어서고 경험이 다른 것들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건 된다. 아마 대표님은 다들 모험가로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야, 저렇게 절대 다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피아노 학원 하면서 강의 한 번 나갔다가 그야말로 사이드 프로젝트로 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생계를 왜 위협해요? 그러니까요. 피아노 학원 계속하고 남는 시간에 조금 시간 나서 강의하고 그러다가 요게 될 만할 때 이쪽 그렇죠. 비중이 높아졌을 때 확신이 들었을 때 옮겨갔어요. 이게 바로 사이드, 그러니까 아마 인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이런 방식의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뒤에 NKTV 유튜브 보세요. 저 강의 매일 나가면서 유튜브 처음에 일주일에 하나씩 살살 했어요. 그러다가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쪽으로 왔죠. 그쵸. 그러다가 NKYU 그것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맞아요. 카페에서
맞죠? 맞아요. 다 그렇게 처음부터 하는 거죠. 직원들한테 야 우리 MKYU 다 해가 다 아니었잖아요. 아니지.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NKYU 처음 직원이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없었다. 서희사랑 나랑 둘이 했어요. 남는 시간에. 그러니까 그랬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아니지만 대개의 좋은 결과물들은 네. 처음부터 엄청난 것들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시작한다기보다는 네. 자기의 업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메인을 가지고 있지만 네. 쪽 시간 혹은 오케이. 쪽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자신감으로 새로운 사람과 이어지고 그런 연결과 자극과 용기가 아마 새로운 사업으로 갈 수 있는 혹은 새로운 네.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갈 수 있는 정말 첫 단추이자 워밍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21년 스몰 비즈니스를 권하지만 그 전에 네. 앞 단계로서 몸 아하.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워밍업 단계로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권해드리고요. 사이드 프로젝트 그냥 내 취미를 그냥 확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또 활용해야 되는 약간 디지털적인 플랫폼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알면은 훨씬 더 쉽게. 파급력 있게 맞아. 좋은 결과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도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많은 크라우드 펀딩의 프로젝트들이 어찌 보면은 사이드 프로젝트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크라우드 펀딩도 한번 보고 활용해서 에어비앤비도 어찌 보면은 사이드 사이드 프로젝트고 프로젝트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사이드 그러네. 프로젝트를 한번 테스팅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달라진 판 자꾸 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디지털 세상 달라진 판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 내년에는 감을 먼저 빨리 잡고 그렇죠. 감 잡고 훈련해서 스몰 비즈니스까지 맛볼 수 있는 게 확실히 되겠네요. 네. 되겠네. 뭐 이미 인스타그램도 배우신 분도 많으시고 맞아요. 블로그도 많이 배우셨고 뭐 페이스북도 많이 하시고 여러 디지털 플랫폼을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나 좀 쉽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수 시작할 있고. 수 있고요. 아직 그런 것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 역시 그냥 오프라인에서 작게 시작을 해서 오케이. 작은 성취를 어딘가에 기록하고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서 뭔가 쌓아 나가서 언젠가는 이거를 뭐 묶음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디지털 경험이 적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준비가 안 된 그 상태로 네. 잠이 덜 깬 상태로 시작해도 괜찮으니까 1월 달에는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오케이. 된다. 바로 여러분들은 문을 열고 이 세상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2021년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MKYU에서 되게 많은 비즈니스 과정들이 소개가 됐고 많은 네. 분들이 그 수업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말 멋진 강의들이 많은데 음. 그런 강의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써먹지? 그렇지.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스킬은 배웠는데 그 스킬을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는 분들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번 들으시면 네. 훨씬 더 그거를 유용하게 아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MKY에서 아직 내가 어떤 거를 들어볼까 아직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네. 이걸로 시작하시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로등 하나 둘이 켜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대로가 아니어도 안전한 골목길로 들어가셔도 여러분들만의 멋진 길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새로운 돈 있잖아요. 젊은 돈 있잖아요. 안 벌어본 돈. 네.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자신감도 동시에 근데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로 버는 10만 원은 내가 어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버는 10만 원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르죠. 내가 경험이 쌓이는 10만 원은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다른 곡선을 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달라요. 아마 색다른 경험을 그럼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같은 돈도 어떤 돈은 비즈니스 모델까지 포함된 돈이 있어. 그러면 그 10배, 20배 가치가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요번에 제대로 여러분이 한번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세상이 온다, 바뀐다. 2021년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통해야만 앞으로 10년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걸 딱 손쉽게 한 스텝 한 스텝 밟을 수 있는 걸. 그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회사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 이번 2021년 1월 달은 사이드 프로젝트 다들 참여하셔서 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메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생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야! 와우! 여러분 화이팅! 2021년 멋지게 보내세요.